당신은 오늘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진짜 당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신하셨나요? 2300년 전의 철학자 장자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나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자신이 나비인지 장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런데 이 호전몽의 질문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역사 속에 숨겨진 노망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자아의 해방을 말해줍니다. 1992년 조선이 건국된 이후 유교 사회에서 노망이라는 단어는 죽음보다 무거웠어요. 왕조실록에 기록된 인지저하의 징후들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죠. 정신의 총명함을 잃는 것은 곧 통치권자로서의 천명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인들에게 기억의 소멸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두려운 마침표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안개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잡으려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걸까요? 희미한 촛불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낯선 타인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인지가 흐려지면 어제까지 당연하던 집안의 물건들이 갑자기 외계의 유물처럼 변하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눈빛에서도 더 이상 익숙한 온기를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공포는 자아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았어요. 조선의 엘리트 계층은 이 정신의 배신을 막기 위해 철학적인 방패를 세우려 했습니다. 왜 조선의 사대부들은 기억이 변절되는 것을 신체적 고통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겼을까요? 유교의 예법은 기억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잊으면 존재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부모의 이름과 제사의 절차를 잊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완전히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유언을 남기며 기억의 퇴보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너머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인간의 또 다른 얼굴이 심어 있죠.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하며 누구보다 영민한 정신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천재 군주로 불리던 그에게도 세월이 가져온 인지 저하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었죠. 승정원 일기 속의 기록을 보면 영조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낯선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완벽을 추구했던 왕에게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어긋나는 과정은 말 못할 고문이었을 거예요. 그 고뇌의 정점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1262년 이모 화변 당시 영조의 서슬퍼런 분노 뒤에는 혼란스러운 인지 상태가 섞여 있었죠.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극한의 결정은 왕의 노쇠한 정신이 낳은 뒤틀린 방어기제였을까요? 기록은 영조가 세자를 처벌한 직후에 자신의 결정을 잊은 듯한 모순적인 발언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인지의 불협화음이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셈입니다. 그 비극의 현장인 휘령전의 어둠 속에는 왕이 남긴 반복적인 독백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어요. 왕의 일상을 촘촘히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인지 저하의 증상들이 투명하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라를 찾는 왕의 모습은 신하들을 당혹스럽게 했죠. 사관들은 왕의 권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반복되는 실수를 문장 사이에 교묘히 숨겼습니다. 행간에 담긴 고립감은 왕이라는 절대적인 지위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주거든요.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조차도 노년에는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와 싸워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독한 안질로 시력을 잃어가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극도의 피로를 겪었죠.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왕의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하여 잦은 건망을 유발했습니다. 지편전의 학자들은 왕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보며 조선의 근간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쇠락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당시 의학은 이런 왕의 고통을 건망과 노망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허준이 집대성한 동의보감은 건망을 심장의 기운이 부족해 생기는 일시적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노망은 영혼을 담는 그릇 자체가 낡아 내용물이 새어나가는 상태로 정의했죠. 한약 냄새 자욱한 해민서의 의원들은 왕실의 어른들에게 총명탕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쇠퇴의 징후였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어요. 늙음이 가져오는 이 변화를 과연 우리는 영혼의 퇴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산사의 뒤뜰에서 노학자들은 늙음의 본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쪽은 경험이 쌓인 완성을 말하고 다른 쪽은 기능이 마모되는 소멸을 주장했거든요. 지혜로운 노인이 아이처럼 변해가는 과정은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던 지성이 무너질 때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장자는 강물처럼 흐르는 자연의 원리를 들며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라는 만물 제동의 철학을 통해 삶과 죽음을 긍정했습니다. 그에게 늙음이란 정신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커다란 흐름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죠. 강가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쇠퇴하는 육신도 그저 자연스러운 풍경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은 구속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그 유명한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어느 날 장자는 꽃밭에서 잠이 들어 자신이 나비가 되어 춤을 추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그는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나비로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팔다리를 보며 자신이 장자인지 나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은 자아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억의 안개가 현실을 덮을 때 우리는 오히려 존재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인지의 안개가 뇌를 덮을 때 사회가 더 씌운 억지스러운 껍데기들이 하나 둘씩 벗겨집니다. 기억이 사라지기에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나 어떤 직급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남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나타나듯 복잡한 계산이 사라진 자리에 순수한 영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자는 망각을 축복이라 불렀고 이를 통해 만물과 소통하는
해방을 얻으라 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겪은 기묘한 환각들도 사실은 이 해방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인지 저하를 겪던 과거의 명사들은 종종 곁에 없는 이와 대화하거나 낯선 꽃을 보았습니다. 의학은 이를 병적인 환각이라 부르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이는 경계를 넘는 체험입니다. 현실의 논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장자가 보았던 나비의 날갯짓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고택의 뒤안길에서 허공을 향해 미소 짓던 노인의 눈에는 우리가 못 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치매를 무언가 부족해지는 질병으로만 보지만 장자는 이를 변화의 과정이라 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자신의 형태를 지워야 비로소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는 것과 같죠. 기억의 소멸은 과거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영혼의 공간이 나타나는 연출입니다.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이 신비로운 전환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의무를 잊어버린 성군들의 마지막 진심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침소에 누워 왕의 권위를 잊은 노 군주들은 비로소 한 인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대의 명분을 내려놓은 그들의 말은 아이처럼 투명하고 때로는 절절했죠. 기록에 남은 그들의 마지막 횡설수설은 사실 평생 숨겨온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진심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 미묘한 정신의 세계를 뇌세포의 변화로 더 정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의 해마가 수축하고 단백질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 인지 저하를 분석하죠. 과거 조상들이 너망이라 불렀던 현상은 현대 신경과학의 렌즈로 보면 더욱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담긴 인간적 서사는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도서관의 빽빽한 논문들도 결국은 기억이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라진 기억들은 정말 지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공간에 머무는 것일까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사라진 기억들이 저 별들 사이를 떠돌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망각은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저장소로 데이터를 돌려주는 일이죠. 장자는 우리가 잊은 것들이 다시 만물의 재료가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기억의 부재는 소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영원한 보존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남겨진 가족들은 이 고통스러운 망각의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부모님의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하지만 그들이 서서히 나비로 변해가는 장자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과거의 부모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그들이 날아오르려는 방향을 지켜봐줘야 합니다. 슬픔과 사랑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존엄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하게 되죠. 삶과 죽음은 결국 한낮의 꿈과 같다는 장자의 제물론이 큰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에서 장자는 삶의 끝자락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인지 저하도 큰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 뿐이죠.
죽음을 앞둔 허물을 꿈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치환할 때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재물론의 시각에서 늙음과 젊음은 그저 다른 계절의 옷일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노망을 오히려 평화로운 마무리의 과정으로 여겼어요. 과거 일부 조상들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천지남으로 돌아간 이라 불렀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평상 위에서 함께 웃는 풍경은 사회적 가면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의 장이죠. 세상의 명예를 잊고 다시 어린아이가 된 노인은 삶의 무거운 짐을 이미 다 내려놓은 셈입니다. 이곳은 질병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인간 원형으로의 회귀를 긍정하는 깊은 지혜였어요. 체면과 직함이라는 사회적 가면이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봅니다. 탈춤 마당에서 탈을 벗어던지듯 노년의 인지 저하는 사회적 위선을 강제로 멈추게 하죠. 예의와 염치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욕망과 감정들이 가장 투명한 형태로 솟구칩니다. 때로는 거칠고 당황스럽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인간 실존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순수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나라는 환상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거울 속의 내가 흐릿해지는 것을 이토록 처절하게 거부하려 드는 걸까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기억의 소멸은 영혼의 파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바로 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이라 지적했습니다. 기억이라는 밧줄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 자유롭게 녹아듭니다. 코전몽 속의 나비도 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얻은 존재일 뿐이죠. 꽃향기를 따라 하늘을 나는 노란 나비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오직 날 뿐이죠. 혼란스러워 보이는 노년의 정신 상태도 실은 기존의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자유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세계로 그들은 이미 앞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편협한 관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집단적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이처럼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나는 광활한 대지처럼 개인의 기억 너머에는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이 역사도 장자의 눈으로 보면 한낱 짧은 꿈에 지나지 않죠. 인지의 상실은 이 거대한 집단 최면에서 벗어나 영원한 우주의 침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깨어남의 순간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숭고한 환희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남기는 그 흔적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물결 위로 번지는 파문처럼 기억의 소멸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상실의 과정에서 피어나는 숭고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장한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그들이 사라짐으로써 남긴 여백을 통해 비로소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배웁니다. 슬픔은 승화되어 삶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변하고 우리를 성숙한 자아로 이끌어줍니다. 기억의 안개 속에서 만나는 뜻밖의 평화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고요한 산길처럼 모든 망각은 평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원망과 내일의 걱정을 모두 잊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얻죠. 이 역설적인 해방은 인지저하가 가져다주는 가장 자비로운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모든 것을 잊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무구한 경지는 장자가 꿈꾸던 도의 세계입니다. 기억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현재의 감각만이 선명하게 살아나죠. 그래서 지금도 그 노망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법을 조용히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기억보다 지금 이 순간의 공기가 더 중요했거든요. 모든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장자의 미소는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건넬까요?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장자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파도를 웃으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가 흩어져 나비가 되는 과정을 가장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켰죠. 깨달음의 이미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소멸을 긍정하는 온화한 미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미소를 닮아갈 수 있다면 늙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날아오르는 나비를 보며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개 낀 정원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노란 나비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잊었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완전한 자신을 되찾았다는 역설적인 신호일지 몰라요. 기억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바람을 타는 저 나비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꿈일 뿐입니다. 삶의 신비는 우리가 나라는 환상을 놓아주는 바로 그 찰나에 비로소 완성되거든요. 이 페이지를 덮어도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새로운 자유의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습니다.